국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누구나 쓸 수 있게 다 받았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안 냈을 뿐이다.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결론은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 명분 쌓기죠. 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낮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을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회 시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주 7월 23일 목요일 날 있을 부동산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다고 하죠. 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다뤄질 쟁점 사안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들과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도 인터넷으로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사이트 준비가 됐느냐 이런 질문도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과 각 패널 한 200명 모아놓고 한다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다뤄질 쟁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공급, 금융위원회는 대출, 그리고 재정경제부는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 정부에서 제안하는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또 오후에는 부처별 사전 토론회 시간이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면서 패널하고 시민 50명을 모아놓고 다음 주 대토론회 예비 토론회 성격이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 세제 개편하고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번에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정부의 방향과 스탠스, 지금 어떻게 규제 대책이 나올 것인가 미리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캠퍼스 카페에서 내 집 마련 중급반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합니다. 초보반을 안 들은 분도 중급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수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전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부동산 사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입지의 물건을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지 금매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 중급반에서는 특히 경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가서 경매를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물건은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경매로 들어가도 되고 어떤 경매 물건은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런 거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경매를 들어야 돼요? 경매 무서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장점이 부동산 복비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곧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분들이나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매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직접 입주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에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한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급에 대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니까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반대 의견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봤자 1000세대가 나가고 1500세대가 들어오면은 실제로 공급이 1500세대가 아니라 순증은 5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순증이 약한데 이렇게 많이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집값을 자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비중이 적으니까 적극적으로 주거 부분을 용산 기지창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된다. 서울시는 6천 가구인데 우리는 10,000 가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중재 아닌 8,000 가구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은 국제업무지구는 상업시설도 확보를 많이 해야 돼서 10,000 가구가 아니라 8,000 가구, 6,000 가구, 오히려 주택을 더 줄여야 된다. 서울에서 남은 유일한 지금 핵심 업무지구 땅이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도 있다. 세 번째,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축 비아파트는 그런 거죠. 신축 빌라를 많이 짓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신축 빌라를 많이 짓기 위해서 아파트와는 달리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주택자 보유는 예외 없이 규제를 해야 된다. 빌라건 오피스텔이건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 공급, 전월세죠. 전월세에 대해서는 공공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일정 규모 법인, 좀 큰
법인한테 다주택자 업무를 좀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아니다 소형 다주택자들은 좀 개인도 계속 다주택자를 할 수 있게 임대를 유도하고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다음 주에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고요. 또 여섯 번째는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 공급 비중을 어떻게 할 건가. LH에서 장기적으로 임대 중심으로 공급을 할 건가 분양 중심으로 공급할 건가.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임대 중심이죠. 이게 논쟁거리가 될까요? 논쟁거리가 된다고 해도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의 업무 보고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에 다뤄질 쟁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을 우선 국민들에게 맡기는데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토론회를 왜 하나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그냥 다 최종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요식행위죠.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일관되죠. 작년부터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라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주택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대출 부분이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 대출 확대 필요성. 지금 정책 대출도 줄어들고 있죠. 실수요자 주담대하고 정책 모기지가 지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고 뭐 KB 국민은행에서 6억 해두던 거 막 충성 경쟁으로 3억으로 줄이고 막 이러니까 이런 기준을 좀 실수요자들은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에 주택시장 자극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계속 규제를 해서 집값을 낮춰야 된다. 근데 규제했다고 지금 집값이 1년 동안 떨어졌나요? 오히려 규제한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토론회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다. 뭐 이 부분은 아주 논쟁이 심할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를 위해서 규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전세 대출 규제를 너무 압박하면은 그럼 돈 없는 사람들 월세 살아야 되면은 전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무주택자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찬성 의견이죠. 그리고 반대 의견은 아니 전세 가격이 매매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견인 효과가 전세 자금 대출부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찬성과 반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아니 여기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고 여기 부수고 다시 짓는 건데 이게 무슨 투기냐. 자기 집 새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은행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해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금융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을 텐데 크게 지금 쟁점은 요 세 가지라는 거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회 때 아주 극렬한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다. 갑자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공정과세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매물이 잠겨지고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게 높아지면 집주인들이 세도 안 주고 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급변하게 되죠. 물건이 시중에 없으니까 물건 하나 나오면 하려는 사람들이 막 달려서 가격이 폭등하고 사람이 없으면 폭락하고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보유세를 또 매도 가격에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10억인데 매년 뭐 5천만 원씩 세금을 내면 그 5천만 원을 더해서 나중에 팔게 되죠. 세부담을 매수자한테 전가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임대차 시장도 아니 뭐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데 월세를 싸게 줄 수도 없고 전세를 싸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중에 전월세가 많은 상황이 아닌데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고 지금 의뢰 입장에 있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보유세를 세입자가 조세의 전가라고 그러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조세의 전가가 위에서 밑으로 계속 전가해서
결국에는 서민인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액 부담을 가격대별로 거주, 비거주별로 차별을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 대토론회 때 가장 쟁점이 될 게 이 보유세죠.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도 이 보유세 부분이 이번 세제 개편과 부동산 대책에서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부세, 특히 종부세죠. 적정 수준인지 주요국 수준의 세액 부담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징벌적 과세는 계속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임차인한테 지금 전가돼서 전월세가 상승한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택 수에 따라서 뭐 다주택자 중과는 유지를 한다. 그렇게 되고요. 아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서 해야 된다. 1억짜리 뭐 세 채나 30억짜리 한 채나 어떻게 1억짜리 세 채 다주택자라고 더 세금을 많이 매기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실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오늘 국무회의 시간에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죠.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라고 그래갖고 실거주 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제를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 했는데요. 여러분들 결과가 90%가 동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댓글 투표를 했었고요. 두 번째 투표가 뭐였냐면은 그러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부터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야 되겠냐 했을 때 이것도 또 실시간 댓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결과가 30억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30억. 20억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30억 기준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서 주택은 실거주 주택이라도 세금을 강화하자는 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동감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부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다음 주에 이 부분도 아주 핫 이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에 대해서 비거주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공제를 줄여버리는 거죠. 실제로 실거주를 안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 내보내고 지금 집주인들이 지방에서 경기도에서 올라와서 자기 집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세금 이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러죠. 물가 생각해서 장기 보유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당연하죠. 네. 초고가 주택 혜택 축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에서 초고가 주택도 혜택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비과세 부분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12억까지만 비과세가 세금이 한 푼도 안 내고 12억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2년 넘게 하더라도 세금을 어느 정도 내요. 그 부분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세금을 감면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주택자 중과 제도 유지 필요성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이걸 몰랐을까요? 5월 9일까지 물건 팔라고서 지금 다주택자 압박했던 거죠. 매물 잠김 중과 완화 폐지 필요 이걸 몰라서 했겠어요. 그리고 10번 보유세 인상에 따른 그럼 양도소득세는 좀 감안해 줘야 되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은데 다른 나라들은 보유세가 높고 양도세가 뭐 거의 없거나 저건데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높고 보유세가 약하지 않냐.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뭐 계속 나왔던 얘기죠. 쟁점으로 넣긴 했네요. 다음 주 토론회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취득세 뭐 별 이슈 없는 것 같고요. 이후 오후에 부처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전 토론회죠.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였고요. 내일은 금융위원회, 금융 쪽 대출에 대해서는 내일 하고요. 세제에 대해서는 모레 목요일 날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에서 하는데 패널들과 시민들 50명 모였는데요. 패널들은 이제 부동산 대학교 교수들, KB 부동산 뭐 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막 이런 분들이 오셨고 시민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님들도 오셨고 전월세 사는 대학생, 뭐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오셨고 이랬는데요. 이야기 나누는데 뭐 다들 규제 완화해달라고 그러죠. 새끼고 사고 팔 수 있게 거래 규제 완화해주세요. 그리고 세금 낮춰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이주비 대출을 해주세요.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민원의 장 같아. 이재명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 넘게 지났는데
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없이 이거 부동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의견을 달라는 게 이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분들이 시민들을 얼마나 대표하는 분이냐, 이 50명이 국민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분야별 제안을 여기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을 들여다봤어요. 실수요자 같은데 이제 대출 규제 완화해 주세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 대출 확대 필요성 주요 이슈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박땡해 님이 올렸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 자가 계약해둔 사람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저와 남편 직장 생활 모두를 다 바쳐서 먹을 거 참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참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제 아기가 생겨서 자가 마련하라고 6월달 말에, 얼마 전이네요. 6월달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 계약을 했다는 거죠. 평생 모은 돈에 주담대의 도움을 받아 11월 잔금을 계획하면서 아기 낳고 들어갈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담대 규제로 평생 모은 돈의 일부까지 대출이 불확실한 실정에 마지막에 안 나오게 된다면 계약 진행된 상태에서 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날리겠다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개선해 주십시오. 대출 완화해 주세요.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꼭 완화해 주세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나라 주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오, 절박한데요. 네, 오늘 7월 14일 국무회의 국토부 토론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이 지금 너무 낮아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 투기 유발 요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정상화 과정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론은 여러분들 세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올리려고 위한 정치적인 쇼다. 지금 정치적으로 명분 쌓기다. 국민들한테 당신들 의견 들었어요. 그렇지만 결정은 담당자가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국무회의 중에도 실시간으로 방송 댓글 투표를 했습니다. 실거주 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차등적으로 많이 매겨야겠습니까? 안 매겨야겠습니까? 많이 매겨야 된다 생각하시면 1번 누르시고요. 많이 매기지 않아야 된다 하면 2번 눌러주세요 했더니 90%가 1번 눌렀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또 뭡니까? 했을 때 또 30억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요? 국민들 의견이 30억이네요. 30억이네요. 그러면서 또 세금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이렇게 다 듣고 있다. 그런데 저는 국무회의에 부동산 토론회 아니면 제안을 인터넷에 넣는 거에 넣지 않았는데요. 선거도 투표를 한 사람만 참정권이 주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듯이 너는 국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누구나 쓸 수 있게 다 받았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안 냈을 뿐이다.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결론은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 명분 쌓기죠. 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낮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과정을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회 시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차등으로 매기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는 따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타겟 규제로 부자들만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무회의 시간에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할 게 있습니다 했더니 국무총리가 우선 커트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커트를 했고 그러면서 발언을 제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서울시청에서 열고 서운했습니다. 국무회의 시간에 오전에 손을 들고 부동산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발언권조차를 주질 않는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하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줘라. 대출 규제 완화해줘라. 용적률이나 이 수많은 것들을 이제 완화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전월세가 지금 너무 폭등하는데 임대사업자를 지금 규제를 하고 토호제를 계속 규제를 해서 사람들이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서 이제 전세 낀 물건들을 다 이제 세입자 만기되면 팔아버리고 만기되면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거나 이래서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는 부동산 상황의 심각성을 잘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에 그랬거든요. 서울시장께서는 왜 지금 공급이 부족한지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같이 해주시라고. 아니 이게 오세훈 시장 내 잘못이냐. 바로 전 서울시장 거기서 재개발 지역을 400군데가량 해지를 해갖고 지금 서울 공급이 멈춘 거 아니냐.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나는 지금 규제를 완화해달라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왜 공급이 적냐 문제점이 뭐냐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다. 특히 전세가 폭등인데 전세는 없어지는 게 맞다, 사라지는 게 맞다,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지 보유세, 양도세가 다 높으니 거래가 마비가 돼서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다 규제 완화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들 규제 완화, 세금 규제 완화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오 변호사께서 이제 정부하고 한판 뜨기로 대전쟁을 벌이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의견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토론회는 예고했던 대로 7월 23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토론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전 의견 수렴한 거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발표 후 분야별 전문가 발제 및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그래서 다음 주 7월 23일 목요일이 이번 정권의 부동산 규제 대책 시즌2 발표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시간에 거의 다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사전 토론회 시간에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토론이죠, 토론. 정책의 방향을 잡기보다 참고 자료로 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토론회를 또 보면서 또 앞으로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또 꾸려 나가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